안녕하십니까. 12월 20일 화요일 찐시황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AR인베스트먼트 하창보입니다. 오늘은 소개 없이 바로 들어갈게요. 우리 이성 이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네. 네, 여섯 번째. 지난번에 현대 기아차 좀 디스했더니 네. 엄청 우리가 관심을 많이 받았더라고요. 근데 그런 관심 별로 안 좋은데. 네, 안 좋게 그렇습니다. 말해가지고. 네네. 좀 저도 좋은 부분을 부각을 시켜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팩트가 일단은 뭐 실적에 대해서 반응하는 부분이 부각이 됐다 보니까 더 뭐 바라볼 수 있겠고요. 그런데 하나의 단면에서는 네. 이제 좀 밸류로는 좀 매력적인 구간에 서서히 들어오고는 있어요. 갑자기 바꾸시는 거? 오늘 저 꼬리 달아서. 아닙니다. 바꾸는 건 아니고요. 근데 오늘 장중에 네. IRA 법안 뭐 3개월 이야기 잠깐 나왔었는데 네. 그게 뭐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그게 내년 3월 네. 네. 1월부터가 아니고?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적용을 네. 3월부터 한다는 이야기인가? 내년 3월로 네, 연기라든지 그 부분이 다뤄진 것 같고요. 그러면 그게 현대차한테는 또 협상의 여지가 있는가? 요새 현대차가 우리가 잠깐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워낙 네. 자동차주가 심지어까지 원래 다른 것도 내려왔는데 네. 잘 버티다가 빠졌으니까. 네. 근데 어느 정도 최근에 현대차, 기아차 주가 약세는 네. 아무래도 수정 IRA 법안 자체가 딜레이 되는 부분이나 네. 일정 부분 수정이 없이 네. 내년 1월부터 실행되지 않을까, 적용되지 않을까 그 이슈도 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오늘 잠깐 얼핏 저도 지나가면서 봤어요, 사실은. 네. 지나가면서 봤는데 오늘 저기 이웃 나라 일본 때문에 바빠가지고 잠깐 그리 봤는데 네. 그거 3개월 이렇게 적용 자체를 유예한다는 내용입니까? 아니면은 적용 자체 유예인지 저도 자세히는 못 봤어요. 그래요? 네. 자세히는 못 보고 여기 자동차 밀리는 거 한번 장중에 보다가 와 보니까 막판에 또 꼬리를 좀 붙이게. 네. 제가 오면서 고민했던 부분이 네. 우리가 엔화 같은 경우가 지금 튀어 올랐잖아요. 네, 네. 엔고 네. 고 상황. 그때 과거를 보면 좀 다르기는 한데 엔고 상황에서 자동차 쪽 주가가 좋았었어요. 또 환율 측면에서 그때 상황이랑 지금은 그렇죠. 좀 다르기는 한데요. 상황이 다르기는 한데 뭐 엔고에 대한 종목들을 생각하다가 과거 사례 보니 자동차가 또 반등이 나왔었네. 뭐 그 정도로 보고 왔습니다. 우리가 또 자동차 이야기는 또 할 게 있으니까 네. 저도 사실 생각 안 한 게 아니거든요. 네. 오늘 우리 이슈 중에 하나가 엔화 이야기 하나 할 거고 네. 아마 2011년도인가 그때 일본에 네. 쓰나미 왔을 때도 네. 사실은 우리 현대차가 수혜로 봤었거든요. 네. 이렇게 일본의 악재는 그동안에는 우리한테 호재였는데 네.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일이 겨뤄질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화면을 띄워놨는데 12월 20일이고요. 갑자기 한자를 적어놨습니다. 예. 제가 이거 물령망동 정중여산. 예. 경거망동하지 말고 네. 예. 이순신 장군의 명언이란 말은 그렇고 명언이죠. 예. 어록. 예. 그러니까 지금 흔들리는 장에서 제가 그런 메시지를 좀 함께 하고 싶었어요. 네. 물론 장이 계속 내려가고 있다 보니까 이걸 팔아야 되나 사야 되나 팔아야 되나 사야 되다보다는 뭐 아마 팔아야 되나에 대한 심리가 좀 많이 심할 것 같아요. 네. 근데 또 하나가 이제 정중여산이라고 한 것은 제가 한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산처럼 좀 묵직하게 한번 좀 지켜보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편으로는 뭐 지수 모양만 보면 많이 떨어져 있는 거잖아요. 네, 또 그렇습니다. 만약에 지금 현대차도 저가고 또 다른 개별주도 특히나 오늘 같은 날은 와르르 또 오늘 밤도 미국도 최근에 나스닥이 5거래일 동안 1000포인트 빠졌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많은 투자분들이 딱 똑같은데 그냥 지금 다 팔고 그냥 좀 시가요라는 무릎에 대해서는 네. 어떻게 멘트를 주실지. 지금은 팔 때는 아니고 이제 사는 타이밍을 봐야 되는데 저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본다고 하면은 마지막 거래일 근처 때 배당락일? 배당락일 다음 네. 그러면은 12월 30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30일은 휴장이니까 29일 29일 날? 네, 29일 그때를 타겟으로 28, 29일 그때를 타겟으로 해서 근데 28일, 29일이면 대부분이 배당하고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는 날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 회피 물량 같은 경우가 기존에는 마지막에 많이 나왔는데 이제는 미리 좀 비워놓고 네. 마지막 일에는 좀 채우는 흐름도 나오다 보니까 그것을 좀 수급으로 한번 그러면은 물령 망중하지 말고
망동하지 말고 네. 지금은 정중 여산하라는 이야기네요. 예, 12월 29일 갑자기 이게 우리가 청학도가 아닙니다. 예.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좀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를 했어요. 네. 오늘 찐시향에서는. 그래서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배가 있다면 금신전사한테 그래도 한자니까 읽어야겠죠. 지금 신하에는 12척, 상유 12, 12척의 배가 있습니다. 아마 명랑해전이죠. 예,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진짜 진도 울돌목에 가면 네. 그 거북선 모양의 그게 네. 있습니다. 네. 글자 문구가 적혀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오늘 찐시향에서는 50분, 얼추 1시간 동안 12개 섹터에 대해서 한번 12척의 배가 있다고 했으니까 네. 이 배가 난파선이 될지 아니면 보물선이 될지 한번 네. 이야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너무 초반에 세게 들어갔네. 아, 좋습니다. 예.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일본 이야기 좀 할게. 예. 이거 제가 장중에 캡처한 거거든요. 네. 설마 구로다 총재가 하지는 않았을 거고 네. 이게 사실 좀 하도가 됐었던 내용이잖아요. 네. 내년 4월 달에 되면 BOJ가 또 통화정책회의 그 정책을 바꿀 수도 있고 네. 저도 오늘 아침 그 우리가 장시학전에서 한번 언급을 했는데 네.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할 줄은 몰랐어요. 그렇습니다. 그럼 올린 것도 아닌데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시장에서 실제 뭐 금리와 관련된 부분의 해석, 그다음에 통화의 반응이 있다 보니 좀 더 시장은 민감해진 것 같고요. 네. 거기에 따라서 좀 기계적으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기계적인 매도들. 이게 제가 장중 엔화 15분 봉이에요. 네. 137.5엔에서 무려 4엔이 수직 낙하였거든요. 예. 이러면서 우리나라 장마 내려가고 나스닥 선물 갑자기 꺼지고 원화 달러 다 난리가 났었는데 네. 장 끝나고 나온 또 구로다 총재의 어떤 발언을 놓고 보면 우리 금리 인상 이야기하는 거 아닌데 네. 검토할 수는 있다. 물가가 높아가지고. 네. 근데 지금 현재 저희가 이 방송을 함께하는 이 시간 동안 미국 증시도 초반 분치보다 냉랭해요. 네. 그럼 이게 그냥 단발로 끝나는 건지. 네. 근데 이게 또 메시지가 일본이 정말 그동안 진행왔던 어떻게 보면 좋게 표현하면 양적 완화, 네. 나쁘게 보면 초엔저 정책이 이제 마무리가 되면 네. 정말 시장이 안 좋아지는 건지. 그래도 짧게나마 요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환율의 변화 통해서 시장은 변동은 커질 수 있다고 봅니다. 변동성이 근데- 커질 수 있는 시장. 가만히 약간 생각하면 일본 엔화 강하면 우리 좋은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변동이 커지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그 업종을 바라보는 시각을 조금 더 이제는 또 바꿔서 봐야죠. 예, 그런 쪽들 앵고 현상이 나타나면 좋아질 수 있는 쪽 네. 그쪽을 좀 봐야 된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일본 정시 그거 월봉 연봉 보셨어요? 아, 연봉은 왜냐하면 저희도 일본 잘 안 보거든요. 네, 기분 나빠서. 근데 정말 일본 정시는 많이 올랐어요. 네, 이 아베다 그 아베노믹스죠. 2013년도에. 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일본은 아베노믹스 일본 경제는 만약에 멈춰 있었지만은 네. 아베노믹스 그런 니케이 지수는 만선에서 지금까지 네, 2.5배가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한편을 놓고 보면 우리랑 비교해보면 우리는 이런 차트 아니거든요. 네, 예. 이런 관점에서는 아까도 봤지만 어쨌든 일본이 뭐 정책 변화를 한다는 거니까 네, 어떻게 놓고 보면 일본이 상대적으로 이렇게 좋은 연봉을 가져갔다면 네, 일본이 금리를 인상하는 부분 지금 아니 하지만 지금 분위기가 내년 4월에는 약간 정책 변경 가능성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인플레가 높아가지고. 네, 그러면 이게 과연 오늘 우리 정시가 반영한 것처럼 나쁜 건지 아니면 일본이 이제 앞으로 어려워질 거니까 금리 올리니까 네, 어려워지고 앵고로 가니까 네. 그럼 그 상대적 세를 우리 한국이 볼 수는 없는 건지. 저를 볼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아 그래? 네, 그래서 그 업종 같은 경우에 시각을 바꿔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네, 이어지는 실적을 보려고 아 이제- 12척의 배 또 있구나. 네. 내가 초반에 너무 입을 때렸구나. 오케이, 요거는 좀 이따가 또 배 이야기할 때 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이거는 사실 저희가 이제 12척의 배 상유 12 하기 전에서 한번 네. 스포일러를 봤는데 요새 이런 전망이 너무 많이 나와요. 네. 뭐 나도 찍겠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니? 정말 이 전망대로 네. 전기전자 내년대 정말 어려울까요? 저는 상반기에는 안 좋을 수 있다는 시각은 뭐 지금 데이터로는 그렇게 볼 수 있겠고요. 네. 그런데 상반기 이후에는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 데이터는 어차피 연간이라고 이제 수출 증감률로 전망을 하긴 했는데 네. 약간 지금의 짜맞춤 같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보면 저기 뭐 석유화학 같은 경우도 다 그렇고 중국 관련 아니에요? 네, 석유화학 관련도 그렇고 철강, 자동차, 기계, 바이오 헬스케어. 바이오 헬스 쪽은 좀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바이오 헬스케어는 사실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보니까 미국 섹터에서도 바이오 헬스케어는 여전히 올해 사실 S&P 500 지수에서도 네. 지금은 하반기에 조금 밀렸지만은 네. 미국의 제약사들이 연 플러스잖아요. 그러니까 바이오 그렇습니다. 헬스 쪽은 공감을 하는데 어쨌든 전기전자나 석유화학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네, 석유화학은 중국 손에 좀 달린 것 같습니다. 중국 손은 이제 코로나에서 개방하고 경기 부양까지 나와주면 네. 워낙 지금 안 좋은 상황이다 보니까 주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반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1차원적인 생각을 시장에 많이 투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엔 가지쳐서 생각하면 어차피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까 이랬었어요. 예, 이거 딱 떠주길래 뭐 이게 가지를 치신 오늘 레포트들이 많이 돌았어요. 네, 뭐 맞습니다. 캐리 네. 자금이 빠지니까 네. 다시 이제 일본이 고금리로 가게 되면 일본이 갖고 있는 캐리 자산으로 투자했던 자산을 팔아서 네, 뭐 일본이 또 미국 국채를 다시 팔게 되고 뭐 이런 희한한지는 않지만 가장 우리가 고차원적인 레터가 많이 나왔는데 네. 이걸 단순하게 보는 게 차라리 낫다는 말씀이세요? 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단순하게 가시죠. 우리 지금 시청자님들도 네.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나야가라 폭포가 있다 보니까 뭐 안 네. 좋은 일이 생겼구나 생각하시고 하니까. 네, 근데 우리가 또 이게 아마 이 오늘 준비한 12책의 배에 있죠? 네 있습니다. 네, 상유 12 좋습니다. 네, 저 쓸 줄은 몰라요. 아, 저는 뭐 봐도 좋은 글인가 싶기도. 제가 일부러 글자체를 바꿨습니다. 아, 한자라서. 네. 나름 궁서체는 아니고요. 네, 네. 어쨌든 좀 있어 보이네요. 네. 815가 나날이. 자, 그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이야기인데 중국 이슈가 최근에 많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그 중국 여행사 시트랩이라고 있죠. 시트랩. 네. 시트랩에서 나온 이제 중국 사람들의 검색 키워드 노출도 같아요.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설날 1월 22일 전후죠. 네. 중국이 춘제때 국제선 항공권 검색량이 12월 들어서 11월 대비해서 200%가 증가할 겁니다. 어디가 가볼까? 항공료 네. 얼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검색된 국가는 밑에 보게 되면 마카오, 홍콩, 한국, 대만, 호주 이렇게 이제 탑 5가 나왔는데 네. 물론 이제 중국이 풀어줘야 풀어주는 거니까. 네. 자, 이런 이슈를 두고 네. 과연 지금 현재 지금 이번 주 접어들어서 또 다시 중국 쪽 분위기가 좀 안 좋잖아요. 네. 근데 만약에 지금 내가 이것도 아마 배에 있나? 그래도 잠깐 요런 데이터를 보고 이게 데이터 보면 호재죠. 네. 호재입니다. 근데 이걸 보고 또 쫓아가자니 쫓아가기에는 각 지금 주가 반영된 별로 좀 갈린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응별로 네. 여행주 아닙니까? 여행 항공주? 네. 여행 쪽은 우리가 엔화랑 또 연결해서 네. 저는 긍정으로 시각을 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 예. 엔 강세로 가고 원화가 강세면 지금 원엔 환율은 원의 환율 같은 경우 하긴 뭐 아니 근데 네. 제가 생각해봤는데 네. 여행 가시는 분들 그 별로 안 따져요. 예. 내가 예. 100엔을 하든 네. 990엔을 하든 네. 그거는 이제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초중반에 아. 완전 도깨비 여행 유행할 때 같고 네, 지금 네. 여행 가시는 분들은 네. 그냥 가.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이제 봤으니까 바로 여기까지 다 숨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12척 배하려고 그러면 빨리 네. 달려야 되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자, 첫 번째 배는 제가 뽑아봤습니다. 지금부터는 텍스트인데 삼성전자 하이닉스입니다. 네. 자, 삼성전자 하이닉스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바로 그냥 직설적으로 들어갈게요. 삼성전자는 시장의 바로미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네. 보니까 시장의 영향을 많이 받는데 삼성전자를 활용할 점은 연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삼성그룹의 그 사업계획 그 부분에 따라서 개별주들은 네. 주도 업종이 연초에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피디님 이거 HTS가 나가서 네. 이사님 거 좀 차트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네, 혹시 알겠습니다. 차트 보일 예. 것일 거면. 예, 뭐 특별히 차트 볼 거는 없기는 합니다. 예. 그래도 이제 함께 하시는 분들이 네, 아 차트. 그래도 그림을 네. 좋아하세요. 네, 네. 그림 차트 그림 띄워주시면
네.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제 이 화면이 네. 지금 모래시계에 걸려가지고 네. 요런 식 지금 보면 우리가 시장 같은 경우도 시장과 함께 대입을 해볼게요. 시장의 흐름은 요런 중기 추세 흐름을 못 넘어서고 우선은 저항을 받고 나와야 되는 조정대까지 딱 나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종가 같은 경우 우리가 뭐 저가 수준 2326 수준 같은 경우는 터치를 했다가 일단은 그래도 꼬리를 달았단 말이죠. 내일 만약에 시장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면 오늘의 고가 같은 경우는 테스트할 요인이 충분합니다. 그러면 삼성전자 연결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지수랑 좀 비슷해요. 지수랑 좀 비슷한 흐름이고 지킬 자리는 지켜주는 흐름인데 여기에서 판단을 해볼 수 있는 거는 지금 삼성전자를 공격적으로 사냐 그 점은 조금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IT 쪽 비교를 하자면 SK 하이닉스가 조금 더 가격적인 메리트가 발생을 했다 보니까 저는 하이닉스 쪽으로 우선은 손을 들어준다라는 시각입니다. 지금 이제 저희가 12척의 배는 당장 지금 주가 기준으로 네. 사고 팔고에 대한 전략보다는 네. 조금 이제 큰 그림으로 네, 큰 내년에 그림으로. 이제 내년의 네. 흐름 자체가 정말 조금 좋아질까? 네, 네, 그 좋아질까. 이야기니까. 그걸 이제 우리 네. 같이 방송 보시는 분들도 좀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어쨌든 이사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가 수익률 게임을 하는 거니까 네. 이것저것 생각보다는 만약에 삼성기업 하이닉스를 물어봤지만 차라리 하이닉스가 반도체에 대한 탄력성을 조금 더 좋게 보신다는 거네. 네, 그냥 왜냐면 메모리 시장에 대해서만. 그만큼 안 좋은 점을 반영한 단계까지 와 있다 보니까요. 네. 여기에서 재고 수준의 변화 그 부분이 두 차례 정도 더 확인이 된다고 하면 이게 뭐 디램 가격으로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런 부분이 확인된다 하면은 시간은 뭐 한 반년 정도 그 정도 기간을 두고 수요의 회복 단계까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주가 같은 경우 먼저 턴을 하는 그런 특성에 따라서 하이닉스를 더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업황이 안 좋다 보니 지난번에. 네. 76,000원 말씀하셨죠.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차트에 76,000원이 꽂혀 있구나. 아, 예. 네. 어쨌든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조금 더 근데 제가 조금 더 하이닉스가 이리 망가진 주가가 좀 망가지고 네. 실적 적자 이야기 나오는 것도 결국에는 그 출발점은 중국 아닙니까? 그럼 하이닉스가 내년에는 조금 지금부터 좋아진다고 본다신다는 거는 네. 중국 증시가 어쨌든 직접적으로 부양책을 펼치고 방역을 완화해서 다시 공장이 돌아가고 IT 수요 기기가 수요가 돌게 그 부분에 설마 차트 보고 들어간 건 아니잖아요. 네. 그죠? 그 부분은 하나 수요를 터치해주는 요인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네. 예, 중국 같은 경우 부분이 이제 개방, 경기 부양한다고 하면 뭐 IT군 같은 경우는 충분히 뭐 수요 부분의 회복의 하나의 요소다 보니까 그때는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우리의 발목을 언제나 잡아온 삼성전기, 삼성전기. 네, 아, 그건 차량 MLCC 쪽. 네. 근데 이 중국 스마트폰 재고 부분이랑 네. 이 실적의 영향 그 부분을 많이 받다 보니까 아무래도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중국 스마트폰 재고가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은 어쨌든 수요 창출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중국에 달려 있다. 그럼 하이닉스라는 첫 번째 배를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은 아쉽게도 우리 최태원 회장님이 아니고 중국이군요. 오케이,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확 그냥 이렇게 이게 배가 많아. 네, 빨리 그렇습니다. 달려야 돼. 예, 빠르게 두 번째 달리겠습니다. 배는 네이버 카카오인데 예. 네이버부터 볼까요? 카카오부터 볼까요? 전둘다 아무거나. 아니면은 아니다. 저기 일단 우리 월드컵 게임입니다. 네. 월드컵은 끝났지만 네. 두 개 중에 무조건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네. 일단 네이버 카카오 중에 어떤 거?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네. 그럼 이제 살을 좀 붙여주시죠. 네. 우선은 단적으로 첫 번째, 지금 발생하는 실적, 가능성 있는 실적을 시가총액 대입을 해봤을 때 밸류의 우위가 네이버가 더 상대적으로 있는 상황이고요. 아, 밸류가 상대적으로 카카오보다 네이버가 싸다. 네. 네. 그런 상황이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지금 수익 구조 같은 경우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오던 수익 구조와 비슷하게 여기에서 파생을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썩 좋은 선택은 아니었지만 뭐 해외 업체 같은 경우를 이렇게 인수하는 시도라든지 그러한 부분은 뭐 실책이든 아니든
하나의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이거든요. 오늘 장중에서 네. 네이버가 지금 두 가지 이슈가 있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외 진출 부분을 많이 강조를 하셨는데 네. 포시마크 인수에 대해서 지금 내년 3월 추천까지 가지 않고 네. 1월 달에 타진할 수 있다. 네. 그러면서 지금 2조 6천억 정도의 자금이 필요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제가 네이버 들어가 보니까 싹 끌어모으면 1조 정도 되긴 되더라고요. 네. 다른 계열사 팔고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네. 오늘 그 자이언트 스텝이라는 주식의 지분을 80만 주 정도 팔면서 자금을 확보를 했는데 네. 내가 그냥 조금만 이제 과연 지금 네이버 게시판에 가게 되면 네. 우리가 게시판을 볼 건 아닙니다만 네. 포시마크의 인수에 대해서 네. 이게 호재인지 악재인지가 되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근데 포시마크 인수 이슈가 나올 때 아이런 이야기도 주가가 빠지다 보니까 맞습니다. 맞습니다. 과연 최수연 대표의 네. 포시마크에 대한 승부수는 네. 뭐 호재라 보십니까? 악재라 보십니까? 악재라고 봅니다. 예. 왜 아, 그렇게 단호하네. 네. 그래서 우리가 요새 인기가 엄청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네. 좀 오늘 그러면 칼 단어로 아, 오케이. 싹싹 썰겠습니다. 그냥. 좋습니다. 예. 악재다. 예. 비싸게 샀습니다. 아, 네. 인수가가 비싸다. 네, 인수가가 비싸고 이게 우리가 그 포시마크 형태의 기업들 같은 경우는 유저당 단가 네. 이 부분을 산출을 해볼 수 있는데 일반적인 유저당 단가를 도출하는 그런 데이터를 비교를 해봤을 때 더 비싸게 줬어요. 더 비싸게 줬고 실제 미국 쪽에서 이 포시마크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유저들이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네. 실제적으로. 네. 그럼 네이버의 해외 모멘텀은 혹시 빈살만입니까? 네이버의 해외 모멘텀은 또 다른 인수합병이 있지 않을까 아니 워낙 또 싶습니다. 하반기에 디지털 트윈 이야기를 많이 했었으니까 네. 네옴시티. 빈살만은 그냥 뭐 중국 한번 건너간 뒤로는 네. 특별히 우리나라에는 조금 눈을 또 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네이버의 자회사 라인에 네. 라인 게임즈 상장과 네이버는 어떤 연결고리가 있습니까? 네, 그 부분은 조금 좀 연결해서 바라볼 부분은 첫 번째 상장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자기 새끼 중에. 네, 네. 약간 그 부분은 조금 생각해 보면 우리 메신저 부분이 네. 활성화될 수 있는 구조가 네이버에서는 약간 바라고 있는 게 게임 부분과 연계해서 이 부분을 활성화하는 시도를 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 부분에서는 고무적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게 뭐 직접적으로 뭐 카카오처럼 카카오 게임즈 상장하고 뭐 지분 평가 이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자회사의 상장 이슈 자체는 그래도 한번 지켜볼 만하자. 네. 오케이 네이버하고 카카오는 근데 너무 그냥 카카오 주주분들 너무 지금 서운해하는데 어떻게? 저도 카카오 고르라 그러니까 네이버. 예, 카카오 메신저도 좋아하고 이모티콘도 좋아하는데 상대적으로 좀 카카오도 동남아 뭐 한다며요. 카카오페이도 그러고. 아직 그래서 카카오 자체보다 네. 계열사가 낫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계열사. 또 들어갑니다. 카뱅, 카페, 카게 중에서 만약 하나만 고르면 뭐 하겠습니까? 카카오페이입니다. 아, 또 네. 카카오페이. 네. 야, 제가 너무 빨리 가니까 카카오페이를 차라리 카카오페이가 중국 간다는 회사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카카오페이 네, 세 개 중에서 네, 오케이 좋습니다. 뭐 요거는 어차피 우리 의견이고 네. 12척의 밴드 지금 2책 출발했거든요. 네. 좋습니다. 자, 세 번째인데 네, 이거는 이제 배터리 세일 업체입니다. 네, 자, 하나 둘 셋 하면 하시는데 이게 사실 그럴까? 자, LG 에너지 솔루션이 있을 거고요. 네, 근데 사실 SK온을 붙여야 되는데 SK온은 제가 뺐습니다. 네. 비상장이라.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 006400 SDI 네, 삼성 SDI 그다음에 0190 LG화학을 붙일까 말까 하다 고민했는데 네, 이 섹터는 어떻게 보시는지 이건 좀 나눠서 볼게요. 네. 분명히 방향성은 상승에 대한 그 부분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지금 약간 소재단의 가격 그 부분의 변화로 실적 같은 경우는 4분기, 1분기는 좀 빠질 수 있다 생각을 해요. 4분기, 1분기 그 정도의 실적 조정이 있고 나서 내년에는 연간에 이제 이익에 대한 부분이 전체 다 수정이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1분기 기점으로 해서는 다시금 봐야 된다라는 시각이겠습니다. 테슬라가 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해가지고 네. 일부에서는 사실 원통형 배터리 관련주도 많이 빠질 수도 있고 네. LG 에너지솔루션도 그런 이야기도 사실 슬슬 돌았었잖아요. 네. 근데 어저께 나왔던 오히려 그거를 덮어버리는 오창 공장에 4조 원이라는 규모의 네. 원통형 배터리를 청설하겠다고 말한 LG 에너지솔루션을 바라보면 네. 과연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네.
이 LG에너지솔루션을 뭐 직접 투자하신 분은 많지는 않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 대주주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중요하니까. 네. 그럼 LG에너지솔루션 50만 이하에서는 기다려. 일단 산다는 시각입니다. 일단 산다. 네. 좋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보시고 스피드에 갑시다. 네. SDI LG화학도 최근에 엄청 좋았어요. 네. 다 뭐 이거는 또 정설 이슈도 있고 있는데 둘은 다 차트가 비슷합니다. 사실 네. SDI LG화학은. 네. 이 종목들은 어떻게 하시는 게 좋을지. 1분기 실적까지 보려고 합니다. 실적을 봐요. 네. 아, 잠깐만. 네. 실적. 네. 그럼 소재 부분의 실적. 그 셀 부분도 실적 확인을 하려고 합니다. 아, 셀 부분도. 예, 왜냐하면 그쪽 단이 어차피 좀 판가 빠지고 있으니까 네. 셀이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원가 할인이 대입됐다고 하면은 배터리 셀 쪽은 실적이 괜찮을 거란 말이죠. 아니 LG는 테슬라의 배터리가 들어가는데 미국산으로. 네. SDI는 아직까지 배터리 셀에서 뭐 ESS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네. 그 실적으로 잡힐 만한 게 있습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BMW 들어가봤자 그 어차피 젠5 그렇죠. 예. 원통형 같은 경우 아주 그쪽이 더 크죠. 공구 그렇죠. 부분. 전동 공구라도 네. 소형인데. 공구 부분이 더 큰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장에서 바라보는 건 그 네. 밸류에이션 자체를 2차 전지 부분을 따로 대입을 해서 보는 면이 있다 보니 네. 저는 그래도 실적을 봐야 된다. 아 그럼 라는 시각으로 접근하고 이걸 있습니다. 실적을 보려면 내년 4분기 실적 말씀하시는 거군요. 네, 4분기 그다음에 1분기 4분기 어느 정도 보고 나면 말씀 드린 것처럼 1분기 실적에 대해서 뭐 수정이라든지 그런 네. 부분이 이루어질 거기 때문에 한번 확인하고 싶은 그런 시각입니다. 그러면 설날 이후네요. 네, 네, 설날 1월 보통 말 정도에 하니까 네. 네, 설날 말 한 달 정도 남았군요. 좋습니다. 어쨌든 약간 긍정적으로 말씀하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번째 네, 현대차 기아차입니다. 애증의 네. 현대차 근데 지금 뭐 사실 이게 일봉 보기가 조금 무한할 정도인데 네. 그냥 흘러내렸어요. 이게 상반기까지 잘 버텼었거든요. 네, 9월 달부터 그냥 이때가 아마 제가 알기로는 3분기 실적 발표 즈음할 때 네, 대손 충당금 설정할 때부터인데 네, 그게 운이 없었는지 또 9월 달에 마치 장도 빠지면서 그랬는지 네, 그 이후로 20만 원의 현대차가 지금 15만 원까지 왔는데 네, 데이터만 보면 그리 안 나쁘더라고요. 지금 네. 판매량 수치도 그러고. 맞습니다. 근데 주가가 이렇게 이제 또 우리 대표적인 국민주 됐단 말이에요. 네, 현대차 기아차는 그러니까 이거는 섹터 자체를 먼저 체크하는 겁니다. 아 자동차 조금 별로입니다 아직. 아직까지 별로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 수요에 대한 부분의 이슈가 제기가 되기 시작했고요. 네. 호두 주가 같은 경우 하루에 그때 6%대 조정이 나올 때 수요에 대한 이슈가 제기되기 시작했고 그와 연결을 해봤을 때 내년에 나올 수 있는 이익 대입을 하면 밸류적으로 매력적인 구간에 돌입을 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매력적인 구간의 함정이 뭐냐고 하면은 자동차는 경기, 그다음에 개인 소비 이 부분과 연결이 돼 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실제 뭐 판매와 관련해서 지금의 수치 같은 경우 과연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한 의구심을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까 일본 이야기 잠깐 했잖아요. 네, 이제 자동차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네, 적군의 앵고는 네 맞습니다. 뭐 사실 지금도 아직까지 미국 시장에서 도요타가 전 세계 1위죠. 네. 그러면 우리는 렉서스와 경쟁해야 되는 제네시스인데 네, 아까 오늘 좀 전에 나왔던 일본이 이제 어쨌든 간에 저도 내년 정도에는 통화 정책의 변화를 줄 것 같거든요. 네, 뭐 구로다 총재는 입막음을 했습니다마는 네, 그런 관점에서 물론 이제 과거 데이터를 놓고 보게 되면 일본이 지진 발생한다든지 항상 현대차는 도요타의 부진에 네, 반사익을 좀 노렸는데 그래서 네. 아까 그렇게 스포일러를 주셨는데 네, 지금 현대차, 기아차의 모멘텀은 사실은 전기차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도요타는 사실 전기차 쪽에 지금 계속 어제도 보니까 도요타 회장이 네, 하이브리드를 고수하려고 그러고 약간 전기차 그게 정말 필요한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네, 실제적으로 현대차, 기아차의 투자 모멘텀이 아이오닉 이제 정말 찐 승부가 아이오닉 7이 나올 건데 네, 그러면 이게 뭐 일본이랑의 경쟁력과는 상관없는 거 아닌지. 맞습니다. 그래서 과거랑 달라진 요인이 고민이 됐던 부분이 분명히 과거에는 우리가 내연기관차를 중심으로 판매를 할 때는 앵고가 명확한 수혜가 됐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환경이 바뀌어서 그 앵고 같은 경우는
눈으로 보기에는 자동차에게는 좋을 수 있는데 실제 실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환율에 대한 부분을 고려를 할 때는 원달러 환율을 고려하시는 게 자동차에 대입을 하는 그 측면에서는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현대차 월봉을 띄워놨는데 네. 실제적으로 아베노믹스는 2013년도부터 있거든요. 네. 아이러니하게도 어떤 이유가 있었는지는 제가 다시 데이터를 봐야겠지만 실제적으로 아베노믹스를 보이면서 엔화가 이렇게 약세를 보이는 시기에 현대차는 실제로 2020년도까지 네.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었어요. 네.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그냥 또 그러면서 코로나 발생이 어쨌든 이제 전기차 모멘텀으로 갔는데 네. 과거 데이터만 놓고 보면 확실하게 그때 내연기관용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현대차, 기아차가 도요타보다 약세를 본 건 사실이니까 네. 그냥 그때는 내연기관차고 지금은 전기차 모멘텀이니까 뭐 일본이 엔고로 간다고 해서 현대차가 수혜를 보는 건 아니지 않는다를 그냥 엎어버리기에는 뭔가 아쉬워서 예. 제가 너무 또 딥 들어갔네요. 아닙니다. 실제적으로 이게 네. 2014년도부터 현대차의 주가거든요. 네. 이때 도요차는 상대적으로 올랐어요. 네. 저름을 보니까 네.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고 좀 두 번째 그러면 스무고개 네. 현대차 기아차 중에서 만약에 아이오닉 타시겠습니까? EV 타겠습니까? 하나를 산다면요? 아이오닉 택하겠습니다. 아 그래? 네. 대부분 정거사들은 기아를 원탑이라고 보던데 네. 근데 저는 좀 이사님은 현대차 쪽으로? 반항하라서. 아 반항하라서 나는 기아가 아니라 예. 나는 오히려 두 개 중 완성차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네. 제네시스를 타시겠다고 그런 거냐? 그다음 주가로만 좀 본 것 같습니다. 주가 밸류. 예, 예, 물론 판매도 있겠지만 밸류 부분과 더해져서 하나의 이벤트까지 생각해 보면 뭐 지배구조 이슈가 발생을 한다고 하면은 네. 그래도 뭐 현대차 이쪽 군이 파생돼서 중심에 가지가 처지는 물론 뭐 모비스, 글로비스 이쪽 단에서 풀겠지만은 그런 요소가 있다고 하면은 우선 현대차가 중심이 되는 주가 흐름이 있을 수 있다 보니 좀 혼자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고 했는데 또 확장해서 생각을 한 그런 언행 불일치를 또 이사님 보이고 이제 있습니다. 지배구조 이슈까지 감안해 보면 네, 어차피 그렇습니다. 뭐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거는 똑같이 움직일 건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탄력성 면에서는 차라리 이사님은 현대차. 네. 여기서 하나만 딱 더 체크하가지고 우리 아마 8.15 이 방송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네. 012330에 엄청 애정이 많으세요. 네. 네. 현대 모비스 이게 쭉 빠지다가 네. 모비스는 사실 뭐 적자 나는 기업도 아니고 네. 실적도 그냥 나오고 그런 이야기가 많이 돌았었거든요. 올해 상반기로 기억이 나는데 어차피 전기차를 계속 바꾸면 네. 이제 사람들 자동차 고치려면 네. 정품 써야 된다. 네. 기존에 동네 에이스 센터 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모비스가 앞으로 이제 전장 쪽에서 좋아질 것이다. 네. 그리 했는데 주가 빠진 건 똑같거든요. 네. 그 모비스는 어떻게 보시는지. 모비스 이것도 지배구조의 중심에 있는 기업 네. 아닙니까? 지배구조 중심이랑 그 매출 다각화 부분 당연히 현기차 중심의 매출일 수밖에 없는데 지금 3분기 실적을 통해서 비용에 대해서 이제는 통제가 되는 부분까지 비용 단계가 나타났고요. 그다음에 해외 매출 부분이 이제 확대되는 단계에서 주가 같은 경우는 과거와는 다르게 네. 하방 경직성을 나타낼 거고 저는 우선은 물론 완성차가 좋아야지 부품도 좋겠지만은 조금 시각을 다르게 현대 모비스 같은 경우가 반등이 먼저 나타날 수 있다고 아 생각합니다. 완성차보다? 네, 완성차는 판매가 잘 돼야 되는 거고 모비스는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모멘텀 플레이에 대해서 네, 모멘텀 플레이 더하기 이제 여기에 좀 매출 다각화까지 이게 또 앞뒤가 안 맞는 게 잘 팔려야지 부품도 잘 팔릴 텐데 네. 혼자 무슨 소리를 하고 있나 싶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삼성전자 하이닉스 하면서 네, 첫 번째 배에서 배에 보면요 네, 작만한 배가 있습니다. 네, 비상용으로 할 수 있는 네, 작진 않는데 그 배는 제가 다른 배에서는 이 작은 배를 내리지 않을 건데 네, 갑자기 지금 같이 하면서 생각이 났어요. 네. 전기전자에서 LG전자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번에 좀 잘 갔었거든요. 네. 9만 원대까지 네. 가고 했었는데 또 미끄러져 가지고 네. 원래 12월 달까지 15만 원 간다고 음,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맞아요. 이게 또 뭔가- 애플카는 또 26년으로 뭐 밀어버리고. 네, 진행이 되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늦어진 상황이고 다시
그냥 가전이랑 전장으로 바라보게 된 거죠. 근데 우리 전장이 너무 희망 고문 주지 않아요? 네, 너무 희망 보면 정말 고통까지. 전장 맨날 백조래. 네, 근데 안 가는. 전장 부분에서 이제 실적 나온다는데 안 가거든요. 우리가 마음이 급한 건가요? 아니면 네. 시장이 준비가 안 된 건지. 꿈과 희망은 원래 이렇게 기업에서 투자자들한테 주는 건데 그 약속이 아직 안 지켜지고 네. 있는 상황인데 전장 매출은 확실히 생각보다 톤이 빠르게 움직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LG전자 같은 경우가 내년에 일단은 해외 부분에 전장 부분에 비용의 발생 부분이 이제 그 비용 같은 경우는 마무리 짓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실제 전장 부분의 드라이브를 더 좀 확장을 하려고 하는 그런 수순에 있습니다. 그러면 전장 매출 비중이 더 올라오는 거를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예. LG전자가 주가가 많이 빠진 데는 네. 지난 올해 2월 달에 있었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네. LG전자의 가전 부분에서의 러시아 부분의 실적 부진과 네. 중국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 가전 쪽. 네. 근데 만약에 뭐 요새 워낙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가 우리가 가끔 보긴 보는데 네. 뭐 푸틴 뭐 도피설에서부터 건강 이상설 네. 또 주말 동원령. 네. 근데 약간 뉘앙스는 이제 1년 정도가 진행되다 보니까 네. 올 겨울 내년 초 정도는 뭐 약간 멈추지 않을까 그런 이야기 하나 하고 네. 또 중국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봉쇄 완화되고 부양하게 되면 네. LG전자 전장이란 모멘텀은 있지만은 본업에서의 네. 가전에서의 모멘텀이 오히려 이 반전의 트리거는 안 될 수 있을까? 요건 좀 고민이 돼요. 그건 고민이에요. 네, 왜냐면 뭐 중국 하이얼 뭐 네. 이쪽 로컬도 있다 보니까 과연 이게 좀 그 매출의 단계는 올라오겠지만은 그냥 점유율 따먹기식으로 될 수 있지 않을까 싶고 차라리 대형 OLED 쪽 TV 요게 좀 TV? 네, 텔레비전? 예, 월드컵도 끝났는데. 아, 그건 상관없는 네, 겁니까? 좀 LCD에서 교체가 아, 좀 그렇게 강력하게 이루어진다고 하면 좀 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네, 투여를 이 작은 배 LG전자에 대해서는 원래 폭풍우가 막 클 때 큰 네, 배에 있어야 되지 네. 작은 배에 내리게 되면 네, 자초되기가 쉬우니까 저 이사님의 뉘앙스는 글쎄 이건 한번 지켜보자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요거는 이제 홈슬라로 불렸던 종목 HMM이 있습니다. 얘는 개별주인데 네, 최근에 주가 어쨌든 희한하게 그래도 상대적으로 외국인도 사고 기관도 사요. 네. 여기서 들려오는 소리는 경기 나쁘다는 소리만 하고 네, 상해 운임 지수도 맨날 바닥 찍는다 하는데 네, 생각보다 주가는 안 빠집니다. 네. HMM의 해운업황에 대한 전망이 될 것 같네요. 네. 업황은 그래도 아니 중국 풀린다 그러니까 네. 우리 중국 쪽으로 다시 물동량이 늘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어떤 일말의 기대감. 네, 그 점은 가능합니다. 네. 또 얘들이 또 보자 호주랑은 사이가 안 좋을 것 같고. 네. 그 점은 가능한데 운임이 아직 좀 덜 빠진 요인은 있는 아 것 여전히 같아요. 해상 운임이 네, 덜 빠진 요인은 있는 것 같습니다. 해상 운임 그 달러로 받는데 그랬죠. 네, 그럼 약달러 입장에서는 사실 운임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입장은 좋은 게 아니네요. 구조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HMM이 올해도 사상 최대 실적을 보였지만은 해상 운임 자체를 달러 베이스로 결제를 하고 있건데 네, 그러면 지금 킹 달러가 꺾인 시점이니까 네. 여기 엎친데 설상가상 엔 강세까지 떨어지면 달러는 더 약해질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해운 쪽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군요. 실적은 그렇겠습니다. 아, 그래서 어쨌든 HMM에 대한 해운 쪽에 대해서는 글쎄 이 정도로 제가 보면 됩니다. 네, 근데 HMM 개별로 풀어야 되는 지분이 있다 보니까 산업은행 블락딜? 예, 블락딜인데 인수에 대한 주체가 뭔가 있으면 또 주가의 반응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인수 주체. 네, 받아가는 주체가 있다고 하면 네, 그 점은 어쨌든 이제 업황도 있지만 HMM 같은 경우는 개별에 대한 네. 블락들에 대한 이슈까지 있다. 네, 그럼 항공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이게 아마 대한항공이 그래도 우리나라 대형 항공사인데 네, 최근에 약간 시세가 막 진해나 제주항공이나 여행주도 좀 올랐었다 내려왔는데 예, 자 사람들 비행기 많이 탄다 그러고 인천공항 사람들 바글바글하고 네, 또 부채 요인을 할 수 있는 유가도 많이 내려왔고 네, 원화도 강하면 네. 항공주는 어떻게 보는 게 좋을지 저도 긍정으로 보는데 주가가 왜 이러는 거예요? 네, 주가가 이런 식으로 아니, 움직여서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그 영국에서 합병 오케이 해준 부분은 영국은 영국이고 네. EU에서는 모른다. 뭐 혹시 그런 이슈 때문입니까? 아시아나와의 합병 불확실성? 이게 그거는 좀 외부적인 변수 요인인데 확실히 주가의 변동에는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예. 근데 가끔 아시아나항공 사시는 투자자들의 심리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에 투자는 조금 설마 M&A 관련으로 이제 보진 않겠죠? 그냥 우리가 말하는 국제항공사. 좀 그런 식으로 보려나요? 그러면 이사님이 생각할 때 나는 네. 좋아. 그러면 아시아나도 있고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 대한항공도 있는데 뭐 항공주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건상 네. 워낙 강세에다가 원자재 떨어지고 사람들 비행기 많이 탈 거면 턴어라운드 되니까 네. 하나만 만약에 보신다면 저는 진에어를 봤었습니다. 대한항공 계열의 예. 진에어. 진에어랑 제주항공을 봤었는데 진에어는 저는 한 방 맞았습니다. 뭐 예. 안 좋은 쪽. 요때 예. 유상증자설. 네, 이때 유상증자설. 예, 저은봉. 요거요? 예. 맞았다는 게 뒤통수 맞았다니. 네, 손절. 저기에서 손절이 나갔습니다. 네. 그래서 손절 쳐다도 보기 싫다. 손절 나가고 제 생각은 그랬었습니다. 저때 와, 이거 자금 조달 연구체 부분 이슈 그게 조달 안 되고 분명히 증자를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있었고 저 거래를 통한 조정이 나왔을 때는 일단은 대피라고 했는데 네.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네. 그러니까 제가 뭐 하도 기분 나빠가지고 안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역시나 얘들이 지금도 진여도 부채 비율하면 600, 400불 정도 되죠. 네. 지금 주가는 올라가지만 내년 유정을 때릴 수도 있지 않냐. 맞습니다. 그래서 그 불확실성 때문에. 그래서 증자한 제주항공 쪽으로 눈을 돌렸습니다. 제주항공 네. 이미 AK가 먼저 해버렸으니까 네, 해도 높긴 높던데요. 맞습니다. 해도 높던데. 살얼음 반입니다. 예, 살얼음 반. 그럼 뭐 항공주는 지금 그거 뭐라 그러죠? 뭐 무서워서 아예 못 하는 건가? 아니면 한 방 맞을 생각하고 네. 하기는 해야 된다라는 시각입니다. 저는. 하긴 해야 된다. 네. 근데 타이밍적으로는 좀 어때 보이십니까? 연말 연초인데 지금. 타이밍은 그래도 이 부분 또 4분기 실적 보면서 네. 예, 그때 접근. 조금 먼저 어쨌든 주가도 네. 많이 반영받았으니까. 네, 반영을 받은 구간이다 보니까 네. 예, 그때는 실적 보고 또 한 번은 엎어질 수 있다고 보여서. 좋습니다. 네. 지금 벌써 우리가 5번째 배까지 왔는데 힘드시죠? 아유, 뭐 전 좋습니다. 빨리 달리겠습니다. 네. 둔촌주공 당군 이래 최대 어떤 재건축이라고 했던 둔촌주공이 네. 판단은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 부동산 경기가 뭔가 국내 이제 GS 건설이 네. 최근에 약간 움직임이 좀 있었거든요. 네. 이제 건설주가 많이 빠졌던 게 아시겠지만은 뭐 부동산이 나쁜 것도 있고 네. 또 고금리 때문에 비용 이슈도 있고 네. 또 하나가 이제 레고랜드발 관련해서 자금 조달 이슈도 있고 네. 건설주를 바라보는 내년도는 어떻게 좀 보시는지. 이건 사실 내년도란 말이 맞을 것 같네요. 그냥 내년에 강력한 한 방이 안 좋은 쪽으로. 네. 있을 가능성이 한 번 더 건설은 여진이 있다. 신용경색에 네. 대한 여진이. 네. 상반기에 있고 이게 지금 산업은행 쪽에서 약간 현재까지는 네. 정책으로 이렇게 풀어서 자금을 좀 해줬다고 하면은 내년부터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한다라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건 결정적으로는 비용 부담이 여전히 발목을 잡는다는 거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대림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워낙 지금 국내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지. 네. 실제적으로 현대도 그렇고 GS도 그렇고 해외 수주로 넘어가면 네. 말이 달라진다고는 하는데 지금 저기 네옴시티도 사실 네옴만 보면 안 되고 네. 그 이재용 회장도 지난달에 아랍에미리트도 다녀왔고 네. 또 우리가 월드컵 때 가나랑 좀 친해졌지 않습니까? 네. 축구 때문에. 네. 그럼 중동 같은 경우가 어쨌든 건설 경기에 대한 부분은 없는 거지. 내수로만 보면 사실 저도 건설주가 답이 없을 것 같은데 네. 현대건설에 이 열심히 사는 외국인들은 과연 어떤 생각인지 엄청 사요. 계속 삽니다. 빨간색. 네. 연기금이 많이 파는 건데. 근데 현대건설은 투자가분 입장에서는 이게 뭐 힐스테이트만 있냐? 네오분도 있고 하는데 네. 도대체 투자 방향을 대형 건설사들은 국내 부동산 이슈나 금리 이슈에 두는 게 맞는지 네. 해외 수주 모멘텀에 두는 게 맞는지
해외 쪽은 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왜냐면 우리가 하나건설 과거에 이라크 네. 수주했을 때 결론은 안 좋았잖아요. 예, 결과가 안 좋았다 보니까 지금 또 실제 수주를 받을 때는 주가는 강하게 반등이 나올 겁니다. 강하게 반등이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스텝 같은 경우는 그 반등 통해서 네.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러면 건설주는 부동산 시장 미분양 기사 없어질 때나 그때나 보라는 이야기. 그 중간에 한 방 터지는 과정에서 네. 정부 정책이 한번 아주 강력한 게 나온다고 하면 네. 어쨌든 정부 정책을 좀 집중해라. 네, 죽으려고 할 때 살려줄 때, 네, 살려줄 때. 네, 건설은 그러니까 제가 느낌은 6번째 배인데요. 네, 배 물이 좀 샌다고 받아들였어요. 자, K방산. 네, 요새 좀 분위기 좋더라고요. 네, 방산주는 올해도 지금 이번 주 말에 루마니아 네, 다 온다던데 장관하고 뭐 국방부 장관의 총리에다가 네, 뭐 모아서 뭐 어떤 일정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먼저 8월달에 갔다 오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을 건데 네, 방산주에 대한 전략을 세우신다면 네. 내년도는 좀 어떻게 보시는지. 분명히 실적에 대한 부분 예전에 이 정도의 일반적인 실적을 가지고 멀티플을 높게 받아온 소위 말해서 좀 비싼 구간이었다고 하면은 이제 실적 대입한 시총은 부담스럽지 않은 구간이기는 해요. 그런데 걸리는 게 우리가 그 방산 부분은 지속적으로 물론 수주는 나오겠지만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부분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네, 종전이라든지 그런 이벤트가 있을 땐 과연 이 방산주가 지금 주가를 유지하고 있을까라는 고민이. 근데 종전 이벤트가 단기적으로 주가에 영향을 주겠지만은 네, 어쨌든 이 방산 이 수주라는 것 자체도 한국의 네. 방산이 많이 이제 이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서 네, 빠른 납기 조달 네, 그리고 생각보다 저렴한 가격에 네, 성능은 비슷한 네. 오히려 더 월등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매력이 돼서 네, 근데 종전이 끝난다고 하더라도 동유럽 국가들은 어차피 계속적으로 이 부분을 네, 강화해야 되는 건 아닌지. 그러니까 제가 왜 그 말씀드리냐면 네, 말씀하신 그 뉘앙스에는 주가가 잘 가지만은 심리적으로 딱 당장 내일이라도 오늘이라도 종전 이슈가 나버리면 제일 먼저 많이 빠질 게 방산이긴 한데 네, 그렇다고 수주가 끝나는 건 아니지 않지 않느냐. 그리고 우리의 흑표 전차가 네, 이미 그쪽에서 네, 이제 인정을 받은 거니까. 네, 그럼 투자 관점에서는 단기 매도로 그냥 장기적으로 아예 매도를 끝내는 건지 네. 아예 그냥. 어떤 말씀이십니까? 그러니까 네, 방산이 지금 K방산이 수주를 하고 잘 나가는데 네. 여기서만 일시적으로 주가에 스탑을 걸 요인이 있다면 네, 종전 이슈인데 네, 그럼 종전 주가가 휘청거릴 때 네. 팔고 싹 안 봐야 되는 건지 아니면 그때를 K방산이라는 트렌드를 밀고 가는 게 맞는 건지. 트렌드는 맞습니다. 방향성은 맞다 생각을 하고요. 네. 그때는 새롭게 수주에 대한 관점으로 가격대 같은 경우가 종전 요인을 대입해서 조정이 나온다고 봅니다. 그때는 저는 매수 대응의 시각을 열어두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느낀 뉘앙스는 신나게 빠져야 되는 거네요. 갑자기 그런 느낌이 드는데 아닙니까? 신나게 빠지는 게 좋습니까? 덜 빠지는 게 좋습니까? 저의 마음속을, 종전 이슈가 나올 때. 예, 저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자, 방산 중에 하나를 뽑으신다면 뭐 LIG, 카이, 에어로스페이스, 로템 4개 중에서만 뽑으신다면 저는 현대 로템을 개인적으로는 선호를 하는데. 육군 출신이시군요. 네, 육군 출신입니다. 네. 전차를 좋아하시는구나. 로템은 네. 로템 또한 한 번 수익은 봤었는데 네. 한 방 맞았습니다. 아, 맞았어요? 네, 어. 좀 어이없게 요거는 맞았습니다. 좀 애매한 구간에 진입을 했다가 이 구간에서 우선은 좀 제 차트를 이사님 한번, 차트를 보여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요런 구간들. 네. 원래는 요런 구간에서 진입을 했다가 요런 구간에서 최근이군요. 네. 매도를 했습니다, 우선. 네. 왜냐면 주가 관련해서 지금이 다시금 매수의 시점을 보는 건 맞는데 수주에 대한 부분에 모멘텀이 없다고 하면 방산도 주가 반등 같은 경우는 좀 단계가 느릴 수 있다 생각이 들어요. 지금 남아 있는 수주가 그 호주에 무슨 검인가 뭐 하나 있지 않습니까? 네. 레드캡? 네. 전차죠? 네, 그 부분이랑 우리가 계속 뭐 고려가 됐었던 거는
사우디 쪽에 네. 예, 그 열차? 네. 열차가 맞나요? 그 수주 입찰 예, 그런- 열차까지. 네. 어차피 전동차도 만드니까. 네, 그 부분까지 고민을 했었는데 뭐 지금 시장 같은 경우는 우선은 가깝게 뭔가 없는 거는 좀 비우고 보는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저도 분위기에 편승해서 후퇴를 했습니다. 우선. 네, 후퇴. 제 의견을 말씀 안 돼. 저는 4개 중에서 만약에 하나를 한다면 저는 차라리는 아니고 저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마음에 들어서 네. 개인적인 사기. 저는 이제 그냥은 아니고 네. 여기는 두 가지를 붙일 수가 있을 것 같아서 방산 플러스 우주항공까지 네. 생각을 해보니까 우주항공. 왜냐하면 지금 이사님 이야기만 듣다가 제 얘기를 안 하다 보니까 네. 하나 스택을 해봤고요. 자, 원전 들어갑니다. 8번째 밴드 빨리 달리겠다. 네. 원전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요새 조용하던데. 네. 오늘은 맞은 얘기 많이 하는데 아, 이 또 터졌어요? 한정 기술. 아, 한정 기술에서 얻어 최근에 그 12월 16일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이날. 뭐 일정이 있었나요? 예, 그때 튀르키예 40조, 아, 네네네. 40조 수주 분명히 내후년에 그 정부에 관련된 부분에 그날 수주한다고 올랐던 거 아닙니까? 요날? 네, 근데 그게 2년 뒤에 실제 시행 가능한 점, 그 점이었습니다. 기자가 잘못했네. 네, 기사가 잘못했어. 네, 그 점까지 확인하고 저는 고민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 주가는 빠져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에. 빠져 있다 보니까 저는 생각을 한 게 40조구면 2년 뒤라 하더라도 우선은 접근해야 된다 해서 시가 기준으로 비슷한 가격으로 매수했습니다. 근데 방사는 원래 수주하면 실제적으로 준비하는데 2, 3년 걸리고 네. 본 착공, 상업 운전, 시험 운전하면 어째 10년 이상 걸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아, 원전은. 네, 원전은 네. 우리가 수주를 한다고 해도 또 사전 점검하고 그러니까 그게 통상적인 거 아닌데 이번 튀르키예 기사는 좀 특이한 경우였나요? 네, 좀 왜 그렇게 쓴지는 모르겠습니다. 왜 그렇게 쓴지는 모르는데 이게 당장 실현 가능한 것처럼 그 수치까지 구체화돼서 좀 네. 써놨고 근데 전 뭐 주가 빠져 있다 보니까 했는데 결론은 지금까지 실패입니다. 실패. 미국이 2025년부터 빠르면 네, 소형 SMR에 대해서 국내 관련기업과 최근에 투자한 사건이 일정 1년이 이슈가 있었거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도 마찬가지고. 네, 그러면은 만약에 원전주 중에서 한 종목만을 네, 조금 다르겠습니다만 한전기술은 이제 한국전력 산하, 한수원 산하의 네, 약간의 국가기관이고 네. 정부기관이고 민간기업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두 개 중에는 어떤 게 조금 매력도가 높은지. 저는 지금 타이밍에서는 네. 두산 에너빌리티 사야 된다 생각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를 차라리 사야 된다. 네, 이 시점에. 네, 일단 사고 BHI도 같이 사본다는 관점입니다. BHI 네, 개별주. 네.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 기존에 그 소형 모듈 원전의 그 컨디션을 체크를 하고 계속 이 부분 테라파워는 좀 밀렸죠. 네. 빌 게이츠. 근데 유스케일 파워 같은 경우에 수주가 나올 시점에 도래가 한 상황입니다. 지금. 됐다. 네. 그러면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BHI 그렇게 관점을 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원전 강국이면서도 네. 우리가 말하는 전통형 원전보다는 네. 소형 원전으로 대변된 SMR 쪽으로 계속 정부도 지원을 해주고 있으니까 네. 여기에 포커스 맞춰서 두산 에너빌리티 쪽을 좀 보겠다. 네. 참고하십시오. 자, 화장품은 짧게 볼게요. 아모레하고 LG화학 건강 이야기인데 최근에 좀 잘 가다가 주가가 좀 쉬고 있어요. 뭐 LG가 낫습니까? 아모레가 낫다는 표현 좀 그렇고. 아니 보신다면 뭘 봐야 됩니까? 그래도 실적이 빠른 게 LG생활건강이었고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랑 데이터가 박살이 난 건 아모레퍼시픽인데 여기에서 그 면세 데이터 돌아서면 아모레퍼시픽이 주가는 상승은 더 탄력적일 수 있습니다. 예, 먼저 빠졌다 보니까 설화수가 후보다 조금 밑에 있는 거 아닙니까? 보는 관점에 다른가요? 둘 다 이게 제가 얼마 중간중간 보면 60위권 중국 로컬보다도 조금 밀 때도 가끔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예전의 영광은 찾기 힘들 것 같습니다. 아무래 설화수가 둘 다라고 생각합니다. 아 후도 네. LG의 후도 마찬가지다. 네. 근데 LG생활건 최근에 후를 제작하시고 런칭하신 분이 네. 다시 대표이사로 올라가셨잖아요. 네. 그럼 두 개 중에서
어쨌든 뭐 이거 큰 주식들이야 개인 투자분들이 살지 안 살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LG 생활건강하고 아모레포스픽하고 제가 주봉을 띄워놨거든요. 네. 하나만 산다. 네. 후를 살래, 슬라수를 살래라고 묻는다면 LG 생활건강을 삽니다. 아 조금 더 네. 051-910. 그러니까 턴어라운드 관점에서의 아모레보다는 네. 어느 정도 잡혀 있는 LG 생활건강을 선택하시겠다는 거네요. 네. 굳이 둘 중에 선택을 한다면 월드급 있습니다. 게임이라서 무지해야 돼요. 네. 우리가 두 주 다 사면 종목 수가 늘어나서 안 돼요. 네. LG 생건 하겠습니다. LG 생건 좋습니다. 배터리 소재로 바로 넘어갈게요. 네. 요새 포스코 케미칼이 많이 빠졌습니다. 같이. 그렇게 많은 재료가 있고 제가 아까 오다 보니까 네. 어디 남미에서 뭐 엄청난 것도 일등 캤대요. 가보지 네. 않아서 믿을 수는 없는데 그래도 포스코 케미칼이 참 올해 하반기 때 행복했던 주식이거든요. 네. 24만 원 갔다가 어느새 한 주당 5만 원 빠졌는데 네. 어쨌든 뭐 약간 한 달째 쉬었는데 포스코 케미칼은 어떻게 보시는지? 이쪽 단도 그냥 저는 4분기 실적까지 우선은 봐야 되겠습니다. 예. 실적. 네. 그 배터리는 어쨌든 간에 실제적으로 환율이라든지 원자재 이런 거 감안해가지고 네. 실적 추이를 확인하고 가자. 네, 양극재 쪽 판가도 네. 빠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2차 전지 분명히 좋은 타이밍, 이 좋은 타이밍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뭐 데이터를 대입을 하든 그다음에 실적에 대해서 좀 시총이 매력적인 구간에 오든 그 타이밍을 잡아야 되는데 한 번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터리는 셀도 마찬가지고 네. 소재도 마찬가지고 최소 1월 중하순에 발표될 네. 4분기 실적이라도 확인하고 가자 네. 그런 이야기인데 자 11번째 배는 헬스케어입니다. 네. 최근에 헬스케어 관련주들이 연일 주가 좀 상승 가도를 보여주고 있어요. 네. 아무래도 뭐 글쎄요 이 개별주가 좀 많은데 클래시스 같은 주식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아니면 올스테인 플란트 이런 친구들도 올라오더라고요. 네. 아까 우리 첫 번째 단어에서도 헬스케어가 1위였는데 네. 이사님께서 생각하는 나는 이 종목 하나는 그냥 내년에도 좋을 것 같다. 연말에 그냥 주가 혹시나 밀려주면 좀 샀으면 싶다 하는 기업들이 있다면 예. 조금 적은 종목인데 레이 같은 경우 레이, 네. 치과용 검사 장비, 치과죠. 네. 레이가 뭐 회사에서 그리는 그림대로 되면 이 주가는 아닐 텐데 네, 그대로 되는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레이. 중국의 이제 레이페이스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판매망이 구축이 되고 그래서 그만큼의 데이터가 올라온다고 하면은 지금 내년에 예상이익 같은 경우가 한 344억 정도. 네, 그러면 지금 시총이 한 3,100억 정도. 네. 헬스케어 치고는 싸네요. 네. 엄청 싸네요. 네. 그래서 이 그림대로 만약에 된다 하면 주가 같은 경우는 이 위치에 안 있을 거다 보니까 저는 데이터를 계속 네. 보고 있습니다. 뭐 레이페이스 판매라든지 그런 부분의 추이 컨디션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레이. 네. 너무 적은 종목. 아닙니다. 네. 너무 이렇게 제가 좀 짓궂게 네. 짓궂게 물어봤는데도 네. 한 번의 주저함도 없이 단호하게 잘 말씀 주셔서 너무 귀한 시간이니까 또 현재까지 우리가 11척의 배를 봤습니다. 네. 10척의 배를 다 난파를 시켜도 네. 내가 이 한 척의 배만은 꼭 타고 내리고 싶지 않는 섹터가 있다면 네. 과연 어떤 배가 그런 배일지. 너무 많이 얘기를 해서 네, 우리가 예. 삼성전자부터 네이버, 카카오, 엔솔 쭉 다 해봤습니다. 네. 제가 일부러 특집으로 준비를 해봤는데 네. 너무 많이 얘기 가장 많은 수익을 네. 줄 것 같은, 그러니까 약간 그런 관점에서. 네. 너무 많이 얘기를 했다는 게 뭐냐면 제가 너무 이 종목을 많이 얘기를 했다 보니까 그래요? 네. 파리 여기 매체를 통해서 네. 이게 파리로 통해서 설마 파라다이스는 아니겠죠? SK 하이닉스입니다. 그래요? 네. 하이닉스. 깜짝이야. 네. 하이닉스. 네. 야, 이거 엄청난 턴어라운드를 보시는 거네. 네. 그럼 하이닉스에 대해서 지난번에 잠깐 말씀 주셨던 모두가 지금 가장 급증하는 기업이거든요. 네. 저도 한 번 더 확인시켜 주는 거에서 제가 11척의 배와 한 30개가 넘는 20개가 넘는 종목 중에서도 네. 딱 한 종목을 하이닉스였다면 네. 그 원포인트 레슨 관점에서 네. 만약에 말씀을 주신다면 우선 그 디램과 관련된 부분은 재고 같은 경우에 저점을 확인을 하고 그 재고의 저점 같은 경우는 그 생산량 부분과 가격 같은 경우가 같이 이렇게 빠지면서 언제나 바닥을 만들어 왔는데 그 부분이 한 번은 나타났어요. 그런데 한 두 차례 정도 더 나타나고
그리고 나서는 수요의 회복 그 단계에서는 시차를 두고 움직이기는 한데 재고가 줄어든 시점부터 주가는 이제 반등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같은 경우가 이제 도래를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하이닉스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재고가 줄어든 시점부터는 뭐 장비주도 함께 봐야 되겠고요. 썩 와닿지는 않은 아닙니다. 얘기를 제가 뭐 고기를 끄덕거린 게 당겨 그린 게 아니라 네. 저희가 벌써 1시간 정도를 했어요. 네. 저도 약간 좀 열심히 달렸는데 네. 제가 시간이 조금 초과했지만은 또 네. 저희 815 채널 네. 라디오 주파수 81.5로 네. 시청자님의 사연이 하나 들어왔어요. 네. 이거는 그냥 제가 말씀드릴까? 네. 유니선입니다. 네. 자, 유니선은 제가 알기로는 풍력 관련 기업인데 네. 이 사연을 보내신 분은 네. 가격이 조금 높으신 것 같아요. 네. 4,000원대 정도 되는데 주가가 많이 내려왔으면 사실 올해 2021년도 2년도에 풍력 테마가 대한민국에서 계속 살아 있었습니다. 네. 이건 제가 시청자님께 드리는 말씀인데 네. 왜냐하면 CS 윈도도 생각해 볼 수 있고 현대에너지솔루션은 태양광이구나, 태양광이 볼 수 있는데 저는 사실 과감한 비중 축소를 좀 권하는 관점입니다. 네. 왜 그러냐면 유니선 같은 경우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풍력 발전기와 발전 타워를 하는데 수출과 내수 비중이 대략 6대4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출은 한 6 정도. 그러니까 수출 기업은 아니고 국내만 하는 건 아니고요. 대표적으로는 근데 우리나라 강원도라든지 영월이라든지 풍력 타워가 많이 있는데 용량을 봤더니 조금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말하는 풍력, 뭐 해상 풍력이라는 이런 거와는 조금 결이 다르고 그래서 실적 자체가 약간은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차피 이제 정부의 정책 자체도 사실 풍력보다는 원전이 조금 밀고 간다면 또 유니선 같은 기업들은 그런 심리적인 영향도 많이 받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나중에 풍력이 돌아선다 하더라도 오히려 우리가 시장에서 말하는 CS 윈드나 이런 것보다 조금 낮을 것 같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연에 대한 저의 코멘트였습니다. 투자자 사연남님 잘 판단해 보시고요. 이상 저희 방송은 모든 투자의 책임과 판단은 우리 직전이 하신 거고 오늘 저희가 짓궂게도 12척의 배를 한번 해봤는데 한번 다시 보기 한번 좀 해주시고요. 저도 사실 제 의견을 중간중간에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이게 워낙 좀 시간이 빨리 가다 보니까 네. 다음에 또 혹시 우리가 다음 해가 가기 전에 한 번 더 하죠. 네. 그때는 우리 대표님의 의견을 제가 많이 듣고 한번 귀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에요. 그때는 우리 하나씩 뭐 들고 와야겠다. 네. 네. 아까 하이닉스 하나 찍혔으면은 네. 미리 예고편으로 12월 우리가 막 크리스마스 뛰고 화요일일 것 같은데 네. 23년이니까 네. 5종목씩 가져오는 걸로 하시죠. 네, 알겠습니다. 스포일러입니다. 5손가락. 그러니까 23년이라 더 했습니다. 네. 그래서 각자 5종목 정도를 이제 다음 진시황 때는 함께하는 네.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긴 시간 동안 또 함께 해주신 우리 이성 이사님께 되게 감사드립니다. 네. 네, 저는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누구나 1시간 안에 200개 종목에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